주말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회 22대 국회가 개원을 한 지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6월, 7월 국회에서 한 일이라고는 탄핵 특검밖에 없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다. 법 같지도 않은 법을 만들고 탄핵을 하고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탄핵 이 표결이 있기 전에 사퇴를 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좋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보자. 탄핵을 정말 끝장내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보들의 행진이다. 국회가 바보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정쟁, 전혀 국민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런 정쟁, 이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 다수당인 이재명,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이재명의 방탄 때문에 이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달 600억 원씩 국회에서 예산을 쓰고 있다. 국회 사무처, 국회의원 세비, 또 보좌관들입니다. 또 비용들입니다. 또 과거와 달리 청문회를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앞두고 청문회를 한다. 또는 국회에 들어온 청원을 가지고 청문회를 한다. 이렇게 청문회가 남발이 되면서 예산만 쓰고 있다.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뭘 이슈 파이팅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일들을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갈 것이냐. 정치 개혁입니다. 그중에 국회 개혁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총선에서부터 많은 이 공약을 했습니다.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정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제 그걸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TV조선에 오늘 밤 9시 10분입니다. 강적들이라고 하는 이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요즘은 방송이나 종편에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TV조선 밤 9시 10분입니다. 강적들, 여기에 조응천 개혁신당의 총괄특보단장, 진중권 광운대 교수, 박성민 정치평론가, 이렇게 한동훈 당대표 이렇게 4명이 출연을 합니다. 제 송은재TV의 한 회원분께서 이 강적들을 보고 같이 좀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 제 이 논평을 한번 듣고 싶다. 의견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셔서 저도 오늘 밤 9시 10분에 이 한동훈 대표가 출연을 하는 TV조선의 강적들을 보겠습니다. 이게 밤 9시 10분에 시작을 하니까 끝나는 시간이 10시를 훌쩍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평은 내일 아침에 해드리겠습니다. 강적들, 한동훈 당대표가 출연을 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많이들 보시고 내일 아침 저와 이렇게 의견을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제 송은재TV의 댓글을 통해서 회원분이 또 요청도 해주셨고, 저도 이 강적들의 한동훈 대표가 출연을 한다라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진중권, 박성민, 조응천 등과 토론을 한다라고 합니다. 내용은 앞으로 한동훈 당대표가 어떤 일을 해 갈 것이냐, 지금 드러나 있는 이 친윤 일부의 반발, 또 홍준표를 비롯해서 12명의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으로 최고위원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모두 반발하는 것입니다. 이 한동훈 대표 체제를 인정하지 않거나 한동훈 대표 체제에 대해서 이 발목을 잡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자세냐, 또 앞으로 전국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이재명은 어차피 적어도 10월까지는 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겁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구상,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당장 정치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특검법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이 제3자 추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야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상식적인 비판, 상식적인 반대라면 그런 것은 언제나 환영한다. 또 지난 전당대회 당심과 민심이 같을 것이다. 자신이 예측을 했다. 63% 이런 압도적인 승리를 예측을 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대단히 전략적이고 유연하며 포용력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한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윤 대통령과의 독대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느냐? 뭐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한 것으로 해야죠. 당대표가 또 제안을 하는 것이 맞고요. 이번에 이 의논한 내용이 또 그런 내용들이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중간에서 조율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어떤 방향을 가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자신이 먼저 뵙자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식적인 반대를 하는 분과 일하는 것을 자신은 아주 좋아한다. 폐쇄적으로 사람을 모은다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 당이 우스워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한동훈 대표가 한다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 제가 오늘 밤 늦게 끝날 것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의견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참 한동훈이 앞으로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슈 파이팅이라고 합니다. 이 민주당 국회에서 난동을 부리는 저 민주당에 대항해서 저걸 제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이슈로 이 주도해 가야 합니다. 전국을. 그런 것들이 그런 전략이 어떤 거냐 한번 들어볼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달 동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한 일이라고는 6번의 이 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이 거의 다 한 건을 빼고는 거의 다 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법을 악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또 그 법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필요가 없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탄핵안 발의는 7번째였습니다. 뭐 탄핵안 발의가 있기 전에 대부분 사표를 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표 내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보자 라고 해서 정면 돌파합니다. 뭐 또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나누어 주자. 불법 파업을 했는데 사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입니다. 이것도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번 회기 국회는 종결을 하고 새 국회를 만들어서 새 국회가 개원을 하면 이제 통과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야당 쪽에서 180명이 넘기 때문에 이 뭐 필리버스터를 해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뭐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바보들 같은 이 바보들의 행진이다. 이런 바보 국회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따박따박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600억 원 정도입니다. 각종 세비를 비롯해서 보좌진, 그 다음에 국회 사무처 직원들입니다. 또 각종 비용입니다. 지금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법사위, 과방위 계속해서 청문회가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괴롭혔다.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라고 해서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바로 또 탄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회 청원을 가지고도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뭐 전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계속 청문회를 열어서 여론을 조성해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탄핵 못하면 특검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서 정청래가 법사위를 통해서 최민희가 과방위를 통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여당은 당연히 이런 청문회는 불법이다, 위헌이다, 협조해 주지 않습니다. 또 여론도 싸늘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청래 최민희가 국회에서 완장을 차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저렇게 유치하고 저질스러운, 저렇게 또 강압적인 저런 청문회는 본 적이 없다. 국군을 모독하고 청문회 나온 사람들, 후보자, 증인들을 모독하고 모욕 주는 것이 지금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도 싸늘하게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계속해서 여론전입니다. 이재명 방탄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속 특검, 그 다음에 국정조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로 갈 수 있다라고 해도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회의장이 받아들여서 국정조사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식의 청문회 진행이라면 국민들의 외면,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질 뿐입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강행을 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검사들 탄핵, 내용이 되지 않아서 가짜뉴스여서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행을 합니다. 앞으로 판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을 강행을 할 겁니다. 이재명으로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재명,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으냐, 이걸 어떻게 제압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겁니다. 첫째, 계속 국회에 지금 청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위헌정당이다. 해산시켜야 한다. 그 다음, 이 국회에서 매달 600억 원씩 쓰면서 뭐 아무런 필요 없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정을 망치는 일들, 탄핵, 특검, 국정을 망치는 일을 하는데 예산을 600억 원씩 쓰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가 과연 필요하냐? 지금 민주당이 과연 정당이 맞느냐? 지금 이런 국회가 과연 필요하냐? 여기에 지금 예산을 매월 600억 원씩 쏟아부어야 하느냐? 이 국민들의 이제 저항권입니다. 국민들이 이거 더 못 보겠다. 이걸 받아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이슈 파이팅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치고 나가야 합니다. 굉장히 이미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특권을 내려놓자.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 내려놓자.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지금 왜 필요하냐. 세비 줄이자. 지금 세비에서 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9명이나 되는 보좌관 수 지금 절반으로 줄여도 됩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2배, 3배가 됩니다.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회 사무처 직원도 줄일 수 있고 청문회와 같은 이런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국회만큼 예산을 흥청망청 쓰고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국회 관련 예산은 국회 자신들이 짭니다. 그리고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예비비도 뭐 풍족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회는 무슨 대한민국 예산 쓰는데 또 감사를 받지 않는데 치외법권처럼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특권을 누리고 있는 조직이 국회입니다. 오죽하면 공무원들이 국회 근무하는 걸 최고로 여깁니다. 할 일은 없고 뭐 누리는 특권은 많고 감옥에 가도 세비를 받습니다. 이 모두를 한동훈 대표가 이미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다 내건 것들입니다. 정치개혁 애매합니다. 그냥 국회개혁입니다. 지금 있는 국회를 바꿔야 합니다. 필요하면 지금 국회 없애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의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재명이 이 한동훈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당대회에 제3자 추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최상병 특검, 그걸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발의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민생 관련해서 민생이나 뭐 이런 부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협의하자라고 하면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지금 최상병 관련해서 정상적인 특검을 임명하면 이 특검이 사실은 그 내용을 모두 밝혀내면 지금 뭐 외압이 있었다,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모두 밝혀지게 되면 민주당의 특검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게 밝혀질 겁니다. 한동훈이 생각하는 제3자 특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될 제3자 특검으로 하고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뭐 매일같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거짓 선동하는 것 못하게 하고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이 그런 것입니다. 판사의 재판까지를 규정하는 특검법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두 위헌 조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정말 객관적인 이런 특검을 임명하면 민주당이 받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이 이거 뭐 진상 밝히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공세를 해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협의를 하자라고 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협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정한 최상병 특검 민주당은 받지도 못하고 그걸 뭐 민주당이 하지도 못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제3자 특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수위 조절입니다. 공정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거짓 선동 못하게 하자.
그 다음,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 수사를 넘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단계고, 공수처 수사도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검찰과 공수처의 이 조사 결과가 모두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민주당도 이재명도 뭐 협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일 뿐입니다. 공정한 특검으로 하는 것은 민주당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뭐 아무런 내용도 없다라는 게 드러날 뿐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당당하게 대응을 하면서 이 한동훈 대표, 한동훈 체제가 앞으로 민주당을 제압하고 국회를 확 바뀌는 모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슈 파이팅을 하는 주제는 국회 개혁이어야 합니다. 민주당 위원정당 해산이어야 합니다.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회에 이 난장판 같은 이런 국회, 이 국회를 개혁하자라는 안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국회에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런 많은 법안들을 내놔도 민주당에 의해서 막힐 겁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법안들을 내놔야 합니다. 계속 민주당에 먼저 제안을 해야 합니다. 토론회를 하자, 청문회를 하면 이런 걸 청문회를 하자. 국회를 바꾸는 것, 특권을 내려놓는 것, 이 청문회를 하자라고 계속 제안을 해야 합니다. 위원 정당은 해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국회가 하는 행동은 모두 위원 위법이다. 이런 국회가 왜 필요하냐. 없애버리고 예산이라도 절감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국회 개혁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는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국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그 청사진을 모두 내어놓고 민주당을 압박해야 합니다. 이재명을 압박해야 합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최소한 이재명의 1심 판결이 나오는 10월까지 이재명은 뭐 어떠한 협의도 어떠한 민생도 이재명과는 논의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재명은 갈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10월에 법정 구속이 된다면 이재명 조국이 구속될 때까지 이재명을 제압하는 것이다. 그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회 개혁이고 민주당 위원정당 해산입니다. 주말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